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진짜 뉴스 시간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정권 교체,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도 극복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그런데 정권 교체가 요즘 점점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권 통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철수와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왜 안철수에 대해서까지 윤석열과 비교하면서 정치적으로 미숙해서 실패를 했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그렇게 폄하를 해서. 안철수만 깐 게 아니라 윤석열도 깠어요. 지금 너무 초보적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더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준석이요, 윤석열 꽃가마 태울 생각 없다. 아니, 꽃가마 태워달라고 그랬나요? 야권 통합이 지금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아젠다예요. 정권 교체로 가는.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계속 민주당의 어떤 뿌락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보도를 하면서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꽃가마 태울 생각 없다. 정진석 제1야당 당수가 따르릉이 타기 쇼에 매몰됐다. 정권 연장 위한 방석만 깔아준다. 무슨 말이에요? 청와대 뿌락지란 얘기잖아요. 정권 연장 위한 방송만 깔아준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23일 당외 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된다느니 하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한다. 나 반대한다. 바짓가랑이 붙잡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모셔와야 된다. 이건 중요하죠. 그런데 꽃가마 태워줘야 된다느니 이런 발언 나온 적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잘 갈 수 있게 해서 야권 통합하자는 건데, 이거를 바짓가랑이, 꽃가마,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는 이런 주장에 반대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선의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을 우리 당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 라면서 윤석열 입당을 압박하는 이 대표를 겨냥하자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여의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두 배웠어야 하는 교훈은 당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이 중심을 잡으면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앞서 정 의원은 이 대표가 글을 올리기 전 1시간쯤 전에 당내 주자에 대해서만 지지운동을 할 수 있다는 등 쓸데없는 압박을 윤 전 총장에게 행사해선 곤란하다면서 이준석 대표는 정권 심판의 희망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강화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냐? 정치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재치 문답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제1야당 당수가 철학과 정책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따르릉이 타기와 토론 배틀 등 이벤트 쇼에만 매몰되면 정권 연장을 위한 방석만 깔아주게 된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자, 어제도 잠시 보도했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두 배웠어야 하는 교훈은 당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선거에도 이길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서울시장 선거랑 비교한 게 달라요. 요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번 대선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당이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당시에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가
안철수가 앞섰어요. 그러나 나경원, 오세훈을 합치면 예? 안철수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합쳐져서 안철수와 지지율이 비슷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똘똘 뭉치면 되는 거야, 그건.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대선 상황은 다르다 이거죠. 당이 똘똘 뭉쳐서 나오는 지지율이 10%가 안 돼요. 홍준표 4, 유승민 3, 이외의 후보들 2, 10이 안 돼요. 넘어갈까 말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와서 다 합쳐야 이제 10이 되는 거야. 윤석열은 30 가까이 되죠. 다 합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더 커서 그걸 합치면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도 서울시장에서 선거에서 배웠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가 합치면은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박영선이를 이길 수 있는 표가 나왔습니다.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자, 국민의힘 다 합치면은 10, 그 다음에 윤석열 30, 40이죠.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그 다음에 또 이낙연, 추미애 등등등 다 합치면요 45가 넘어가. 45가 훨씬 더 넘어가요. 거의 50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47에서 50 가까이 간다고. 이쪽은 40. 그리고 민주당은 47에서 50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다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또 윤석열 지지율은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또 더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져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반대편에 문재인 지지율이 45로 가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다 합치면은 45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은 다 합쳐도 40이 안 된다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저렇게 자강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서울시장 선거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서울시장 선거는 다 합치면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 합쳐도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조금 더 지지율을 얻을 수 있게, 그리고 다 뭉칠 수 있게. 그 뭉치는 게 뭐냐? 표가 달아나지 않는 선에서 뭉쳐야 된다 이거죠. 서울시장 선거 만약에 안철수가 이거 재수없어, 이거 선거 말이지 완전 조작이야, 경선 조작이야, 나 승복할 수 없어 이랬으면은 박빙이 되거나 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게 다 내려놓고 단일화 해야 됩니다. 단일화. 꽃가마 태워줄 수 있으면 꽃가마 태워주고, 바짓가랭이 잡을 수 있으면 바짓가랭이 잡아서 단일화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면 단일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안에서 경선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중도가 달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은 제4세력, 제3세력에서 표를 모으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가면서 서로 잘한다 격려하면서 이걸 한 50% 지지율이 나올 수 있게 만들면, 그리고 그걸 뭉치면 충분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이가 국민의힘대로 지금 분열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까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점점 몰락해서 이제는 다 합쳐도 40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은 다 합치면 47, 50 가까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준석이가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아니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윤석열을 까고, 그래서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당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승민하고 붙여갖고 유승민하고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서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이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준석이는 굳이 유승민을 밀려고 하느냐. 윤석열을 까내리면서 왜 유승민을 미냐. 이건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유승민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당연히 문재인이 좋아하고, 그러니 이준석이는 뿌락지에 뿌락지.
정권 연장이 안 되면,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이준석은 문재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하면 또 자기가 새로운 사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실한 교두보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로 정권 교체가 됐다. 윤석열에게 다 몰아줘야 돼요. 예? 윤석열에게 다 몰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선은요, 대선 주자가 당권까지 가져가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윤석열이 당권까지 가면 자기는 개밥의 도토리 되잖아. 만약에 근데 유승민이 되면 당권을 줘도 유승민이 아유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말이지 이준석이 내 후보 후계자다 하면서 다음 차기 대권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이준석이 몰라요 앞으로 상황을. 왜냐, 나이가 젊다고 그래도 앞으로 뭐 계속 잘 나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새로운 거 이거는 한 5년 지나가면 헌게돼 버린다고. 나이는 젊지만 헌 정치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남경필 그리고 뭐 원희룡 이런 분들 훌륭하지만 그분들도 30대에 정치 시작했어요. 훌륭하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에 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는 빨리 자기 정치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 이거죠. 차기 대권. 적어도 차차기 대권까지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정적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없애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 날라가죠. 그 다음에 오세훈 날라가죠. 예? 이렇게 되면 자기가 앞으로 그냥 창창히 말이죠. 권력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번에 대권에서 망한다. 문재인 정권 연장된다. 그러면 지금 나갔던 주자들도 완전히 폭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자기가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새로운 정치하자고 하려고 한다 이거지. 결국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의 정권 교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게 바로 이준석이다. 이준석은요, 속마음 물어보세요. 이준석이는 절대 정권 교체 바라지 않을 겁니다. 정권 교체 돼봐야 뭐 하겠어요. 자기 지금이 더 좋은데. 정권 교체 되면은 당권 놔주고 다시 당대표 선거해야 되고 자기는 또 이제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왜? 당대표 한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당대표 했으니까 다음은 뭐 총리를 하든지 뭔가 급에 맞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나이에 경륜도 없이 어디 가서 장관이나 하겠어요? 낭인으로 당분간 떠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참는 거지. 정권 교체가 안 되면 계속 야당에서 뭔가를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맥을 짚어야 되는 거야. 이준석이는 대한민국 살릴 생각이 없어요. 쟤는 자기만 살면 된다고. 자, 이준석이는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 밖의 인사를 밀어내기 위해 오세훈 시장과 개인적인 인연도 다 버리고 압박하다가 나중에는 단일 후보가 확정된 뒤에는 유세 차량에 올라오려고 하셨던 분들, 이긴 선거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웃고 지나간 것이지 결코 잊지 않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아이 그래 지지율이 조금 높은 안철수 밀어줘야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조금 떨어지죠 그분들.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오세훈 나경원 단일화되면 무조건 안철수 뛰어넘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장 쟁취한다. 단 안철수가 달아나지 않는 한 안철수를 적극적으로 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그때 하셨던 분들이 뭐 비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선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율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비교적 가능했어요. 왜? 내리 4연패했거든. 절박했거든. 그 절박함이 오히려 약간 패착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큰 뜻을 품고 서로 도우면서 말이죠. 잘 이끌어 온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 거기에 정권교체라는 대의 명분에 안철수도 적극적으로 동의한 거고 이준석이 한 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칫 잘못했으면 질 뻔한 게 뭐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안철수를 정신병자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막판에 깨질 뻔했어요, 그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그래, 아니다. 내가 다 포용하겠다. 안철수가 내는 조건 다 포용하겠다. 이래서 마지막에 봉합이 된 거예요. 아니 왜 이준석이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서울시장 선거하고 이번 대선을 비교하는지, 지지율 조사만 보면 딱 답이 나오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 이준석이는요. 저 이준석 당의 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된다느니 하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하고 공정한 경선만 이야기하면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짓가랑이란 말 필요 없어요. 꽃가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화합하고 단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바짓가랑이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제 워딩 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꽃가마 태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워딩 본 적 없거든요. 이준석이가 지금 이런 발언하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단합이 안 되죠. 이러면은.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았다. 지금 지지율도 마찬가지. 야권에서 가장 지지율 높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선택이에요. 이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강해야죠. 자강. 자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당내 주자들을 높여주는 거. 잘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야권 인사들도 함께 잘 갈 수 있게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공격도 서로 대응해주면서 막아주는 거. 이게 지금 자강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저렇게 막아주니까 국민의힘이 힘이 있구만. 그래,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단합해야지. 당에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윤석열 공격하면서 당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또 하나 자강하라고 그랬더니 자강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율이 10% 갑니까? 아마 다음 주에 조사 결과 나올 텐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왜? 이준석이가 저렇게 지랄 난리치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 뉴스가 가려져 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홍준표든 막 띄워주면서 그 발언에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당대표인데, 무슨 발언 나오면 세다, 잘못 발언했다, 뭐 이게 정치 감각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다 폄하를 하고 있다고, 이 자식이. 큰일 났어요. 자, 이준석이는 8월 말 경선 열차, 뭐 왜 버스라고 그랬다 열차로 바꿨어? 열차 출발을 예고하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 경선 시작 전 입당을 권해왔습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 경선과 관련해 당 바뀌나 아니나 모두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계속 장외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했는데 윤석열 총장도 제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당이 아니나 바뀌나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 경선 치른다. 그러고 보면 신튜브 보나? 보는 것 같아. 참고 좀 하는 것 같아. 하여간 단일화하는 게 훨씬 좋아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니네들끼리 자강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8월 말에 뭐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막 난리치는데 왜 안철수는 안 부르죠? 안철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철수 안 부른다고. 안철수는 물론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포기했지만 서울시장 나가면서, 그래도 안철수도 우리의 중요한 대권 후보입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8월 말에 버스가 출발하니까 제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되나 안 하잖아요. 이게 뭐냐? 안철수가 들어오면요, 아무리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깨졌다고 쳐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1등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야. 왜? 지금 이 경선을 최재형하고 유승민하고 붙이려고 하는 거지. 홍준표 대표는 죽여버리고. 그러면 경험 많은 유승민 쪽에 사람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재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의 지지를 높이고 그런 여론조사 방식을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해서 질문 사항을 조작을 해서 유승민이 전당대회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에 안철수가 들어가면 안철수는 국민 지지율 높고 그다음에 인지도가 높잖아. 여론조사에서 밀릴 거라고 유승민이. 그러니까 안철수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지금 합당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합당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윤석열만 공격하는 이유가 다 보면은 말이죠. 그림 안에 들어가 있어. 유승민 띄우기. 자,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총장은 오늘 뭐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보도했지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안철수랑 손잡고 안철수하고 제3지대에서 단일화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단일화해서 합당 형식의 단일화예요. 당명도 바꿔야 돼요. 당명도 바꿔야 된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그러면 중도가 빠져나가. 아유, 국민의힘 재수 없어. 이준석도 있고 재수 없어. 중도가 빠져나가. 또 여자들도 여성들도 20대 여성들도 아우 이준석 안티페미 나 기분 나빠. 빠져나가. 그러니까 당명을 바꿔야 돼요. 통합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야. 비대위 체제로 통합해서 단일화하면은 새로운 당이네. 다 통합했네. 이러면서 표가 왕창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수를 얘네들도 모를까요? 이준석도 알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계속 까는 거예요. 단일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준석 있으면. 우린 우리끼리 하겠다. 왜? 다자구도를 만드는 게 지금 문재인의 목표예요. 다자구도를 만들어서 이번 대선을 민주당이 정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인데 보세요.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럼 다자구도가 이미 만들어진 거야. 이미. 3자구도가 되는 거야. 3자구도. 민주당 하나, 야권 둘. 그럼 100점 100패.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합쳤으면은 문재인을 이겼어요. 홍준표 25, 안철수가 23, 4 정도 나왔어요. 문재인이 43 정도 나왔죠. 그러면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합치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분할됐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제3지대에서 2명 나오고 민주당 1명 나오면 아무리 잘해봐야 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준석이가 만들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든 또 단일화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달려갈 거라고. 그래서 이준석 체제가 위험한 거예요. 이준석 체제가 위험하다고. 큰일 났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앞서가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참고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정확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윤석열 총장 움직임도 제가 신투비에서 말씀한 대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바로 합당, 입당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고 안철수랑 손잡겠다는 얘기가 또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식이 좋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식대로 안 가고 있어요. 상식대로. 계속 윤석열 공격하고 말이죠. 태클 걸고 있고 까내리고 있고 윤석열이 어디 움직이면 초보적이다. 아니 제가 초보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달라요.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당대표인데 이준석이 얘기하면 언론이 다 받아 쓰고 또 국민들도 그거 보고 착각할 거 아니냐고. 뭔가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니까 또 식상하게 되고 이 윤석열이 불안한데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준석이는 청와대의 뿌락지다. 민주당의 뿌락지다. 문재인의 뿌락지다. 이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대단히 감사하고 계속 시청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러 가지 하려다가 요거 딱 하나 임팩트 있게 방송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 약속한 대로 이 마스크가 지금 논란이 많아요. 아이고. 제가 약국 갔더니만 요거 한 장에 저희 낱개로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낱개로. 한 장에 1,500원이에요. 1,500원. 근데 1,500원 부담스럽잖아요. 인터넷으로 사도 뭐 그보다는 싸겠지만 저희는 이거 2박스 드립니다. 2박스. 지금 다시 저희가 100세트 모자르대요. 요즘 뭐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가 동인하고 있대. 그래서 모자르대. 그래서 요거 2박스 100장 100장 얼마냐? 5만 원. 한 장에 500원 꼴. 100세트입니다. 더 이상 안 해요. 100세트인데 500원 꼴. 어렵게 구했어요. 500원 꼴로. 근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머그컵 2개, 그 다음에 면 마스크, 이 천 마스크 좋은 거거든. UV 기능까지 있는 거 휴가철에 쓰시면 좋아요.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이거 6장 드립니다. 면 마스크 6장. 예, 근데 박정희 머그컵 2개, 고급 스티커 배지, 수개표, 전자교표 반대, 예, 그다음 이재용 석방 해갖고 그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념품까지 가득 넣어드려서 5만 원. 머그컵 하나에 3만 원인데 2개면 6만 원이잖아요. 근데 5만 원. 예? 마스크 100장. 100세트 한정이니까요. 010-5572-2283. 010-5572-2283으로요. 여러분들 지금 문자 넣어주세요. 주문하고 빨리 예약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 월요일 날 싹 배송할 겁니다. 예, 월요일 날.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배송해도 안 돼요. 배송을 안 하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 싹 배송하니까 100세트입니다. 100세트. 지금부터 주문 주세요. 아주 좋은, 이 구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5만 원. 그리고 마스크, 면 마스크는 하루 쓰면 빨아서 쓰시고요. 그리고 KF94 마스크예요. KF94. 보면 쫙 해서 하나씩 낱개로 돼. 나 누구 주기도 좋아. 식구들 나눠주세요. 딱 뜯어갖고 싹 쓰면 KF94 마스크. 그리고 비교적 얇아요. 얇아. KF94인데도 FTA 허가받은 마스크예요. FTA. FTA 허가. 그 다음에 ISO 인증받은 마스크. 이 공인된 국산 마스크예요. 중국산 아닙니다. 500원에 판다는 건 이건 대단한데 이렇게 기념품까지 왕창. 기념품 가격만 합쳐도 6만 원인데 5만 원에 드리니까 100세트 한정으로 지금부터 빨리 여러분들 주문 주세요. 저희가 수개표 운동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문을 남기지 않아요. 이문 남기는 게 아니라 수개표 전자개표 운동 반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배포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받으셔갖고 주변에 나눠주셔도 좋아요. 예,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